강남연세 언어치료연구소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좋아해서 이 아이들이 센터에 많이 오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곳에 그런 문제로 인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 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보는 일반인들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빙글빙글 돈다던가, 갑자기 소리를 크게 낸다던가, 혼잣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손가락을 막 꺾는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잘 귀 기울일 수도 없고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참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 아이들이 그러려고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경 발달학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각 이상이라든지 운동학적 이상이라든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아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진단할 때, 병원에서 진단할 때 이렇게 보는 것은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문제 행동은 얼마나 나오는지 등등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폐 스펙트럼 기질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그런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심한 어떤 선상에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경미해서 보통 아이들과 크게 다름이 없지만 약간 그런 심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너무 그런 증상이라든지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마다 적절하게 그 개별적인 그 치료 플랜이 들어가야 해요. 이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죠. 어떤 치료, 완치는 어려울 수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신경학적인 어떤 증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통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소통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혹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도와주면 좋을까? 오늘 3가지 정도로 좀 써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팁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냥 죽자사자 모방하는 법만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는 다른 치료실에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다가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사과 주세요. 이런 거 제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따라하는 친구들. 훈련이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정말 사과를 먹고 싶은 상황에서는 사과 주세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소통이라고 했을 때 아예 비구어 어떤 구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일 경우에는 이제 모방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언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좀 가능한 아이들한테는 그것 이상을 이제 가르쳐 주어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보통 또래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 발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 그런 의도성이 없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고, 아이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그 목표라든지 플랜을 정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써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로 하여금 부르게끔 해주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이모, 혹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뽀로로야, 패티야, 루피야, 멍멍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을 연습을 시켜 주셔야 돼요. 초기 의사소통 기능 중에 이제 하나의 호명하기 기능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호명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구어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 의도를 키워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바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오게끔 본인이 그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게끔 하기보다는 이제 손으로 엄마를 이렇게 치면서 엄마, 혹은 그 다음 말은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엄마 이렇게 부르면 엄마가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그럼 도와줘?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도와줘. 이렇게 모방을, 처음에는 모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부르는 것은 꼭 잊지 않도록 그것을 좀 연습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호명에 반응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아이로 하여금 부르게끔 이제 상대방을 부르는 연습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본인을 부를 때 네 혹은 응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모방만 하던 아이들, 모방만 배웠던 아이들은요, 남이 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앵무새처럼 따라해요. 하지만 아주 간단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답하는 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것인데 이런 간단한 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대화는 참 기대해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스 아이들은요, 부르잖아요. 이렇게 지영아 이렇게 부르면요, 자기 막 할 거 해요. 그냥 할 거 하고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고 야 누구야 지영아 이렇게 불러야지 쳐다보고 있는 도 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누구야 부르면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초기에 해주시면 좋냐면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지영아 이렇게 부르면 아이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엄마가 네 하는 거를 바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영아 네 둘 다 엄마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로 하여금 기회를 주세요. 지영아 하고 이제 네 차례야 기다리고 있으면 네 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조금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저도 이제 치료실에서 이 스펙트럼 아이들과 상호작용 놀이를 하거나 어떤 이 호명에 반응하기를 목표로 잡고 할 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집중적으로 이것만 하는데도 누구야? 네. 이거 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했는데 얘가 안 해요. 거기에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엄마가 도와주셔야 될 부분, 엄마랑 가장 보호자분이랑 가장 오래 있을 텐데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원하신다면 많이 지치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누구야 네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질문에 대답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야 네 이것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보호자 혹은 선생님, 엄마가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답을 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수준부터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해요. 야, 너 어제 뭐 먹었어? 나 떡볶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스 아이들은 이것이 안 되죠. 왜 안 될까? 아이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대충 보면 이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질문을 상대방은 했지만 그것을 구문적으로 이해를 못했든지 혹은 이게 물어보는 것인지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해를 못했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특성 자체가 상호작용에 특화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라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표현을 못 해내는 걸 수도 있어요.
단어를 모르거나 혹은 어떻게 어떻게 구어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에 그냥 멀뚱멀뚱 있을 수도 있고 본인 하고 있던 걸 그냥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을 좀 먼저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질문은 yes, no 퀘스천이죠. 두 개 중에서 고르는 거. 네 혹은 아니. 이거 사과야? 응. 이거 바나나야? 아니.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너 이거 먹을래? 응. 이거 좋아?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스 아이들은요. 이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확한 정해져 있는 정답을 말하게끔 하는 그 질문이 훨씬 더 아이들이 느끼기에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뭐 혹은 누구, 어디 같은 것들은 뚜렷한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 누구야? 물어봤을 때 나 이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이름은 이상은이니까 만약에 그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라면 너 누구야? 이상은 너 이 사람 누구야? 엄마.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때문에 이런 것들 먼저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너 뭐 해? 하면은 손 닦아요.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단어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어휘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그 적당한 단어집에서 꺼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너 뭐 해? 엄마가 너 뭐 해? 물어봤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는다. 그럼 엄마가 대신 얘기해 주세요. 손 닦아. 그래서 아이가 다시 한번 그 모방을 통해서 따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것을 모방해서 끝내시면 안 돼요. 너 뭐 해? 했을 때 엄마가 손 닦아 한 다음에 아이가 한번 손 닦아를 따라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너 뭐 해? 물어보면 엄마는 가만히 있고 아이가 손 닦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쉽지만은 않아요. 한번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또 일반화가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손 닦아 됐다가 또 다른 곳에서 손 닦는 데는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너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물어봤을 때 어느 날은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날은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지만 의도성을 조금 더 만들어 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스펙트럼 아이들 발화 의도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상 이제 아이의 양상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스펙트럼 선상, 어느 선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도 잘 모르겠다, 변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근처에 치료실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소통의 재미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죠. 소통의 재미를 느낀다. 이것이 보통 아이들한테는 당연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자스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임상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그래요. 스펙트럼 아이들이 다른 쪽 어떤 다른 방면에서는 좀 다른 아이들과 저하될 수 있지만 동물적인 감각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 대다수는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잘 알고요. 그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아이들임을 잊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소통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